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수능 영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여러분에게 길을 팍팍 심어 넣어줄 팍쌤입니다. 먼저 선생님이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여러 수능 영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거는 한두 개 정도 수능의 본질에 좀 가깝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다룬 것도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다른 대부분의 내용들은 불만족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예요. 임강을 듣다 보면은 그럴듯하죠.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 해보려면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이 혼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선생님이 그동안의 경험을 모두 다 전수할 그럴 작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 이 강의 타이틀이 명탐정 팍쌤입니다. 명탐정, 왜 선생님이 명탐정이란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은 수능 영어가 마치 추리소설 또는 추리 만화에 나오는 범인을 찾는 거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사건이 처음에 벌어집니다. 살인사건이. 그리고 몇 명의 용의자가 나타나죠. 그 중에 범인 한 명을 찾아내는 겁니다. 수능 영어도 똑같죠. 영어 지문은 하나의 사건 내용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5명의 용의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에 진짜 범인은 딱 1명. 그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은 20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거의 모든 부류의 학생들을 다 접해봤어요. 서울의 강남, 강북, 인문계 또는 고등학교, 인문계 말고 실업계도 요즘에는 특성화고라고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있어봤고, 공고, 상고죠. 그리고 중학교에도 있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수업이 왜 힘든지, 그리고 영어 시험이 생각만큼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도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좀 제 자랑 같지만, 한 10년 전쯤에 제가 강남의 고등학교, K고등학교라고 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대에 1년에 한 10명 이상 보냈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제 수업을 듣고, 교지에 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교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교지입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네요. 9년 전인가요? 예.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이 심윤호라는 학생이 누구보다 높이 날아오르자 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서울대 경영학과, 그리고 연대 언더우드 국제학부를 합격을 해서 학교에서 교지를 만들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후배들한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좀 소개해 달라. 자, 영어는 일단 EBS 연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써진 부분을 보면, 영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를 영어답게 공부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박 땡땡 선생님, 바로 저죠.
박땡땡 선생님께 영어를 배우면서 정말 수능 영어를 수능 영어답게 가르치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수능에서 누가 더 화려하게 멋지게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느냐 라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지문을 그냥 보고서 무조건 읽고 해석하고 그게 아니고, 영어는 큰 흐름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게 이 학생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능 문제를 70분에 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120분 또는 200분 내에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이죠.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항상 시간을 염두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수능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것에 대한 답은 수능 영어의 정체, 다시 말하면 수능 영어의 본질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정체 아십니까? 수능 영어 그냥 다른 학교 시험이나 또는 토익, 토플, SAT 이런 시험과 뭐가 다른가요?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를 거쳐간 많은 학생들은 이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수능 영어의 본질,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반드시 학생들에게 이 질문 합니다. 수능 영어의 정체, 아이덴티티 뭡니까?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수능 영어는 땡땡 실력 시험이 아니다. 두 번째, 수능 영어는 모두 몇 문제다. 세 번째, 수능 영어의 등급은 땡땡땡에서 결정된다. 자,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알쏭달쏭합니까? 자,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수능 영어는 땡땡 실력 시험이 아니다. 정답은 영어 실력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능 영어가 영어 실력 테스트가 아니라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전공하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능력을 왜 평가하는 겁니까? 영어를 가지고, 외국에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chemistry, 화학 공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law, 법률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치학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영어를 전공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나 영어 문법이나 영어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영어 실력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영어 적성이라고 선생님이 해놨는데, 이 적성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 나는 영어가 적성에 맞아. 이 적성이 아니고, 자, 미국의 SAT 시험, 미국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도 꼭 보고, 한국 사람도 미국에 가서 대학 가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봐야 돼요. 자, Scholastic Aptitude Test의 약자입니다. SAT가. 그래서 미국의 이 수학, 뭡니까? 이건 영어 수학의 수학이 아니고 대학교에 가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느냐, 적성이 있는 학생이냐를 가리는 시험이 미국의 SAT예요. 그래서 aptitude는 여기서
적성 또는 소질이라고 나와 있죠. 자, 한국의 우리나라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위키피디아에 보면 KSAT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Korea Scholastic Aptitude Test라고 되어 있죠. 어빌리티 테스트라고 안 되어 있어요. 어빌리티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죠. 왜? 영어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영어 전공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영어를 가지고 다른 공부들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소질, 적성 또는 관심 또는 어떤 읽고서 자기가 전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지 영어를 누가 잘하냐 못하냐 하는 영어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능 영어의 본질. 수능 영어는 모두 몇 문제다? 몇 문제입니까, 여러분? 모두 두 문제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선생님, 수능은 듣고 푸는 문제 17문제에 읽고 푸는 문제 28문제, 합이 45 아닙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건 수능 영어에 대해서 그 본질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왜 두 문제냐? 흐름 파악 문제가 한 문제고 우리말로 바꾸는 해석 문제가 한 문제입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독해 읽고 푸는 게 독해인데 독해 문제가 왜 28문제 다 독해 문제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듣고 푸는 문제 LC라고 그리고 읽고 푸는 문제를 RC라고 하죠. Listening Comprehension과 Reading Comprehension. 자, Reading Comprehension을 보통 우리가 독해라고 번역을 합니다. 독해. 자, 독해의 뜻을 아세요, 여러분? 독해는 읽으면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글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머릿속에 그림으로 남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호처럼 쓸 수도 있고,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뜻이에요. 파악한다. 자, comprehend의 뜻이 뭐예요? com하게 prehension 해라. 자, comprehend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죠. comprehension은 콕 집어서 일일이 하나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지 말고 그건 번역이죠, 번역. 그건 번역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해석은 사실은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는 거고, comprehension은 꼭 우리말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대강 그 글의 흐름을, 자, 글의 흐름은 우리가 한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문맥이라고 하죠. 문맥. 글의 맥, 흐름을 대강 파악하는 거. 그게 Reading Comprehension입니다. 바로 Reading Comprehension은 대강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수능 문제는 보통 한 문단의 문제 하나로 나와 있어요. 물론 맨 뒷장 가면은 복합 문단도 나와 있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개를 짬뽕해 놓은 거고, 본질적으로 한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가 있죠. 주제가 만약에 2개가 됐다, 3개가 됐다, 그게 글에 다 들어가 있다면 그건 문단을 2문단, 3문단으로 나누겠죠. 그건 국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능의 하나의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 파악 문제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결국은 주제 파악 능력이에요.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번역을 우리말로는 안 해도 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번역해야 되는 문제는 몇 개 나옵니까? 이번 6월 모의고사에 5문제 나왔죠? 이 5문제 뭐예요, 다? 그렇죠.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 내용 일치 문제. 자, 요거는 글의 흐름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거는 흐름과 관계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용 일치 문제는 풀 때 보기에서 1, 2, 3, 4, 5 몇 번부터 풉니까? 마지막 5번부터 풀죠. 그리고 답도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5번, 4번이 주고 어쩌다가 3번 있고 2번 있는 경우는 그야말로 어쩌다 있고 1번인 경우 제 기억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번역 문제, 우리 해석이라고 하지 말고 번역 문제라고 합시다. 번역 문제는 글의 흐름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 글을 굳이 앞에서부터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자세한 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더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28문제 중에 어법 한 문제가 있죠. 자, 어법은 흐름 파악, 컴프리헨션 문제예요? 트랜슬레이션, 번역 문제예요? 자, 도대체 어법 한 문제는 왜 여기 들어있는 걸까요? 자, 요거는 바로 수능의 히스토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법 설명할 때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겠어요. 자, 여러분, 수능 영어의 정체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봤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수능 영어의 등급은 땡땡땡에서 결정된다. 세 글자. 뭡니까? 바로 보기항. 1, 2, 3, 4, 5. 보기항에서 결정된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영어 지문을 우리말로 잘 번역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꼭 그 문제를 맞힐 수 있다란 보장이 있습니까? 천만에요. 출제자는 얼마든지 1, 2, 3, 4, 5 보기항을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보기항에 이 학생이 모르는 단어가 막 넣어서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보기항에 우리말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 지문이 아무리 쉬워도 아주 답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문이 아니고 보기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보기항에서 답을 찾아갈 것인가? 자,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어요. 자, 우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시험에는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있는데 수능 영어에 없는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주관식 문제죠. 주관식 문제. 자, 왜 그래요? 학교 시험에는 주관식이 반드시 있죠. 주관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행평가로 막 쓰기시험 막 이런 거 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물론 교육청 지침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영어 실력을 객관식에서 1등급과 2등급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시험은 객관식을만 가지고는 도저히 1등급과 2등급 가릴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있는 범위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러면은 객관식은 거의 다 맞아.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영어
공부 안 하고 그냥 해석만 외워요. 그래도 대강 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1등급 가리기 위해서, 영어 실력을 가리기 위해서 주관식을 내는 겁니다. 주관식은 본인이 직접 해석을 쓰거나, 아니면은 문법에 맞춰서 쓰거나, 아니면은 단어를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거죠. 영어 실력이 그대로 판가름 나죠. 수능 영어에는 주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영어 시험이 아니죠. 영어 실력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그냥 대강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면 얼마든지 수능 영어는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1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법을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탐정 만화보다 쉽다. 자, 예를 들어서 명탐정 코난, 여러분 답 진짜 범인 잘 찾으십니까? 어떨 땐 찾고 어떨 땐 잘 못 찾죠. 그런데 이 탐정 만화에서의 범인 찾는 것, 수능에서의 이 진짜 범인 정답 찾는 건 더 쉬워요. 왜요? 이 탐정 만화는 가끔 가다가, 아, 저놈이 범인 같은데 알리바이가 있고, 아니면 요놈이 범인 같은데 요놈도 알리바이가 있어요. 범인이 두 명인 경우가 있죠. 이 둘이 짰어요. 서로 공범이에요. 그러나 수능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소송 걸립니다. 답이 두 개 나오면 대학 입시에 큰 차질이 생겨요. 반드시 5명의 용의자 중에 확실한 범인 1명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범인 1명은 바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에비던스죠. 명확한 에비던스가 지문에 반드시 위에 있기 마련이죠. 그거 찾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죠. 뭐 이거 눈치만 좀 빠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실력하고 별 상관없어요. 영어 시험 아니에요, 이거. 자, 더군다나, 자, 여러분, 아까 2번에서 컴프리헨션 있었죠? 흐름 파악 문제. 이 컴프리헨션 흐름 파악 문제, 거의 대부분이 다 컴프리헨션 흐름 파악 문제인데, 거기 보면은 공통점으로 뭐가 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이란 말이 붙죠? 이거 가장이란 말 왜 붙는지 아십니까? 자, 1, 2, 3, 4, 5가 있는데, 예? 1, 2, 3, 4, 5 중에 가장 범인이 될 만한 증거를 갖고 있는 놈을 골라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의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해야지 푸는 문제, 아까 위에서는 해석 문제라고 했지만 우리말로 해석해서 풀어야 될 문제, 내용 일치 문제는 가장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일치하는 거 골라라,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가장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또 수능 영어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범인을 못 찾게 트릭을 쓰는 거죠. 이런저런 트릭을. 자, 그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하면서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어요. 재밌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오케이?